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그레스TV 금알람의 송중길입니다. 은값이 오늘 아침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90원대 후반에서 900원대 초반에 움직였던 것이 지금 현재 그람당 950원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은 주간 이슈, 그 다음에 금값 해외 전망, 은값 해외 전망, 그 다음에 인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순서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주간 상황입니다. 1월 25일 월요일에서부터 1월 29일 금요일 상황인데요.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금값이 1857달러 보여서 지금 현재 1844불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가는 좀 하락을 했지만 국내 환율 영향으로 금값은 지금 횡보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람당 66,081원을 보이고요. 지금 현재 66,076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 한 9원 차이 나나요? 예. 그 다음에 돈당 가격은 24만 7,700원. 그 다음에 월요일 상황은 24만 7,800원. 약 13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거의 답보 상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버 같은 경우는 25.61달러 보였던 게 금요일 날 26.51달러로 시작을 했고요. 그람당 기준가가 911원으로 월요일 아침 시작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950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버 은값이 좀 상승 기조를 유지하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고요. 해외 반응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 1월 25일이죠. 미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약 하나로 2,100조 원의 금융의 추가 경기 부양책 의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타결이 안 되다 보니까 다소 금값은 하락 압박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금요일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은값이 급등을 했는데 쇼커버 매수세와 달러 약세, 지수가 0.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은값은 약 7% 정도 급등을 했고 금값은 전일 대비해서 약간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재밌는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요. 트레이더 프렌즈라는 곳에서 은 가격은 온수당 25달러 대신 온수당 1000달러가 정당하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부분 해외 반응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현재 한국 금거래소 시세 라인업을 놓고 보시면 고객분이 부가세 별도 조건에 구입하실 때 한돈 같은 경우는 26만 7,500원을 나타내고 있고요. 고객분이 차익 실현 목적으로 대팔 때는 돈당 26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값 한번 볼까요? 10g 골드 유가증권은 66만 7,800원대 나타내고 있고요. 1kg은 7,624만 3천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플래티늄바 100g 같은 경우는 469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골드바는 763만 9천원에 100g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양인 37.5g 288만 5천원대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한양인 플래티늄바 179만 3천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10g 실물 골드바는 77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반면에 유가증권 10g 골드 같은 경우는 66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약 16% 저렴하게 유가증권 구입하실 수 있다라고 거듭 강조드렸고요. 실버바 1kg가 111만 8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50개들이 한 세트는 5,569만 4천원, 100개들이 세트는 1억 1천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실물보다는 약 20% 저렴하다고 했었는데 실버 유가증권 1kg짜리죠. 102만 5,5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로 우리 전국 가맹점에서 가격에 연동해서 책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해외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덴마크 삭소뱅크 유명한 회사 은행입니다. 2021년 금값 예측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삭소은행에서는 광범위한 원자재값 상승 예상으로 금값은 온수당 2,00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덴마크 기반의 저명한 투자은행인 삭소뱅크는 225년 만에 원자재 시장 호황에 힘입어 금과 은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고요. 삭소뱅크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스탠 야콥슨에 따르면 이번에 원자재 시장 급등은 100년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한 기회이므로 투자자들이 이를 놓치지 않을 것이며 이는 10년 이상 지속될 상황으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30년간 축적되어 오고 있는 다양한 불균형과 세계화의 부작용이 코비드19 대유행의 대응 과정에서 더욱 악화된 것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정책 초점이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안정을 요구하는 쪽으로 이동하면서 거시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삭소뱅크의 상품 전략 책임자인 올레 헨스는 1분기 보고서에서 금값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약 달러에 맞물려 상승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고요. 삭소뱅크는 금값이 온수당 2,200달러까지 오르고 은가격은 역시 온수당 35불까지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주간 약보합세인 금값에도 불구하고 올해 헨스는 인플레이션 기대치 상승의 결과로 수익률이 상승하는 등 향후 전망에도 긍정적일 것이며 이에 영향으로 금값을 움직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실질 수익률 마이너스에 머물 것이며 균형을 유지하려는 중앙은행의 정책과 새로운 약달러 기조로 최소 저항선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제 인도의 금값 반등 현상에 대한 해외 기사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계 2위의 금소비국인 인도의 금소비는 2020년, 2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뒤 2021년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억눌린 수요와 높은 경제 성장이 수요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세계금협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인도의 금 수요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1994년 이래 가장 낮은 446.4톤으로 기록했는데요. 이는 35% 떨어진 수치이기도 합니다. IMF는 인도의 2021년 경제 성장률이 2020년 대비 11.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락다운이 완화되고 정상화 노력이 진행되면서 인도의 12월 그 분기 금 수입이 164.4톤에 달하면서 6분기 동안 가장 높았다고 세계금협회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인도의 투자 수요는 금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에 골드코인과 골드바 구매에 늘렸기 때문에 12월 분기에 8% 증가한 48.9톤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공급이 되고 어느 정도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인도의 어떤 소비 심리가 폭발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금값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전망이기도 하고요. 예, 포브스지에 기고된 2021년 또 주요 기금속 전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금속 전망 2021년 재생에너지가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기금속은 2020년에 매우 좋은 성과를 보였고요. 2021년에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미국 및 기타 지역의 강화된 노력에 힘입어 그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은값은 2020년에 거의 1년 동안 48% 급상승을 했었죠. 최고 비율의 급상승을 보였는데요. 팔라딘과 백금도 각각 26%, 11% 상승했습니다. 팔라딘과 백금, 은값을 이제 이게 나열해 놓은 것은 재생에너지 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이 메탈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2021년은 은혜에 있어 또 다른 기록적인 해가 될 수 있다. 은값은 새로운 산업 응용 분야의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며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에너지가 포함되며 탄소 배출 규제와 친환경 전기 비용이 급격한 감소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은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속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청정 기술로의 신속한 전환을 입법화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영국의 CRU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량은 2025년까지 1053테라와트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19년 생산량은 2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답니다. 아마존은 중국에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독으로 전 세계 5개의 주요 태양 발전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2024년까지 80%, 2030년까지 100% 완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5개의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매년 120만 메가와트시의 에너지가 생산되는데요. 이는 미국의 일반 가정 11만 3천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량이라고도 합니다. 은이 많이 사용되겠네요. 자, 은이 태양 전지판의 가장 중요한 PV, 볼테익이라고 하네요. 전지를 제조하는 데 이는 은값 상승에 상당한 요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CRU에 따르면 지금부터 2030년까지 PV 제조업체들이 은을 약 8억 8,800만 온스, 약 27,300톤에 해당이 되고요. 소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2019년 전 세계 총 생산량보다 5,150만 온스, 약 160톤 더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엄청난 양의 은을 필요로 하는 다른 기술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아직 초기 단계인 5G 기술의 글로벌 출시는 반도체 칩, 케이블링, 그 다음에 MEMS,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메카니컬이라고 하네요. 시스템,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IoT, 지원 장치와 같은 제품을 생산 증가시킬 것이고 이 모든 제품에 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2019년에 이 산업들에 사용된 은의 양은 750만 온스, 약 233톤이고 연간 생산량이 0.75%에 해당이 되는데 기금속 상품 관리의 추정에 따르면 2025년까지 그 사용량은 2배 이상으로 오르겠고요. 약 4,514톤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2030년에는 3배인 2,300만 온스, 약 740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태양전지와 5G 연간 산업에 필요한 은의 양은 이전에 초기 단계였거나 아예 없었던 산업 분야이므로 엄청난 양의 이 은이 필요로 하는 사용처가 될 것이다. 해서 은의 가격은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골든팁 시간입니다. 금값은 미국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이라든지 정책 당국으로부터 통제를 좀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요. 미국의 어떤 부채 규모나 그 돈풀기, 부양체 규모를 놓고 봐서는 금값은 분명히 올라야 되는데 지금 저는 억눌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그 백신이 보급이 되고 경기가 살아나면 산업 소비재인 은에 대한 소비량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신재생에너지 분야, 친환경적인 정책에 의해서 은값은 분명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에 대한 투자는 그 금의 차익 실현 규모보다 분명히 더 클 것이고요.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은에 대한 고려를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